80살이 되어 뒤돌아보니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말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것저것 충고하고 며느리에게 살림 방법을 가르치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제가 겪어온 시행착오가 그들에게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 확신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말이 많아질수록 자식들은 멀어졌습니다. 제가 조언을 할수록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제가 경험담을 나눌수록 그들은 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말은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한다는 것을,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뼈아픈 깨달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품격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 모임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로 시작하는 제 이야기가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제 충고가 계속되자 그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말이 시작되면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은 네, 아버지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은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섭섭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왜 듣지 않는 걸까? 하고 속상해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제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제 경험만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제 기준만 들이밀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훈계였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쓸데없는 참견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의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딸의 살림살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다. 아들의 직장 선택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모두 너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한 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75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주의 진로 문제로 아들 부부와 크게 다퉜습니다. 저는 손주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아이가 하고 싶은 예술 분야를 지원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 말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정말 손주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제 불안과 제 기준을 강요한 것인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을, 제 충고가 계속될수록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 든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립니다. 가벼운 조언이 아니라 강요처럼 느껴집니다. 게다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듣는 사람은 지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말이 많은 노인은 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꼰대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과 기준만이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즘 것들은 몰라서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꼰대와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꼰대가 된 부모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의무감으로 찾아오지만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말이 많은 노인이 맞이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하게 됩니다. 같은 충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 기억을 잘못 떠올려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듣지 않습니다. 또 시작이시네. 저번에도 들었어요. 라며 귀를 닫습니다. 심하면 노인의 말을 허튼 소리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노인의 존엄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말이 많으면 권위도 떨어집니다. 침묵은 무게감을 줍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받는 노인과 외면받는 노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노인, 깊이 있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하는 노인, 듣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노인이 존경받습니다. 저는 77살이 되어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겠다고, 충고를 멈추고 경청을 시작하겠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침묵의 힘을 익히십시오. 80살이 된 지금 제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덕목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제력을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행위입니다. 젊었을 때는 침묵을 두려워했습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흐르면 어색했고,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입을 놀렸고, 쓸데없는 말들로 공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깨달은 것은 침묵이야말로 가장 웅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그저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부모의 해답이 아니라 부모의 이해입니다. 손주가 장난을 칠 때 즉각 나무라지 마십시오. 잠시 침묵하며 지켜보십시오. 모든 행동에 즉각 반응하면 아이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공간을 주는 것이 아이들을 더 편안하게 합니다. 며느리가 살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참으십시오. 한마디 하고 싶겠지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침묵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78살부터 침묵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최소 3시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이 목까지 차올라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묵하는 시간이 늘어나자 제 내면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 쓸데없는 생각도 줄어들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도 비교하는 마음도 잠잠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자 오히려 그들이 먼저 찾아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묵하니 그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듣는 사람이 되자 그들은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이야기하기가 편해졌어요. 큰딸이 한 이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감의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깊이 듣고 있다는 표시로 고요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소통입니다. 존중의 침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결정을 인정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반성의 침묵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침묵을 익히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식이 이야기할 때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참으십시오. 충고하고 싶은 말을 삼키십시오. 대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내 생각은 어떠니? 같은 짧은 말로 듣고 있음을 표현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침묵은 품격입니다. 말을 아끼는 노인이 존경받는 노인입니다. 둘째, 경청의 기술을 배우십시오. 침묵과 경청은 다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고 경청은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귀는 열어두되 입은 닫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그 반대로 합니다. 귀는 닫고 입만 엽니다.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할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표정을 보고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고 말 속에 숨은 감정을 읽으십시오. 둘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의 말을 듣다가 그건 틀렸어. 그래선 안 돼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참으십시오.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셋째, 공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79살에 손주와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친구는 이렇게 사귀는 거야 라며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저 들었습니다. 손주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내 기분이 어땠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같은 질문만 던졌습니다. 제 의견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주는 혼자 답을 찾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스스로 해결책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경청의 기술에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눈을 맞추십시오. 상대방의 눈을 보며 듣는 것은 당신의 말이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몸을 기울이십시오. 상대방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면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장구를 치십시오. 그랬구나. 정말. 그래서 같은 짧은 반응으로 듣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하지만 신문하듯 묻지 마시고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공감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오히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는 느낌을 줍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말 대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라는 말 대신 내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십시오. 경청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에게 온전한 시간과 관심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 것이 적어집니다. 돈도, 건강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청만큼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말의 무게를 지키십시오. 말을 줄이되 할 때는 무게 있게 하십시오. 평소에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입을 열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항상 떠들어대는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무게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꼭 필요한 말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중대한 결정, 꼭 전해야 할 사랑의 표현, 이럴 때만 말하십시오. 둘째, 간결한 말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핵심만 간추려 짧게 전달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같은 말을 반복하기 쉽습니다. 한 번 말하고 멈추십시오. 셋째,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나 빈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80살 생일날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말이 많아서 미안했습니다. 앞으로는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각자 행복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소에 말을 아꼈기에 그날의 말이 더욱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말의 무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말로 인해 관계가 나아지는가? 3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입을 여십시오. 둘째, 부정적인 말을 줄이십시오. 비난, 불평, 비교, 훈계, 이런 말들은 관계를 해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며 불평하기 쉽습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에는, 이런 말은 자제하십시오. 셋째,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칭찬, 격려, 감사, 사랑의 표현, 이런 말들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형식적인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넷째, 타이밍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잘못 만나면 소용없습니다. 상대가 지쳐 있을 때, 화가 나 있을 때, 바쁠 때는 말을 아끼십시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천천히 나누십시오. 말의 무게는 침묵에서 나옵니다. 평소에 말을 아끼고 침묵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려면 말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아직 60대인 당신에게 80살이 된 제가 간곡히 편지를 씁니다. 만약 제게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60대로 돌아가 단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말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듣는 시간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말을 줄이십시오.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십시오. 며느리에게 간섭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십시오. 손주들에게 훈계하려는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대신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꿈도 온전히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저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제가 80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말로 인해 후회한 적은 거의 없지만, 한 말로 인해 후회한 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원할 때, 물어볼 때, 그때 조용히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언제 입을 다무느냐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노인이 존경받습니다. 경청할 줄 아는 노인이 사랑받습니다. 말을 아끼는 노인이 품격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지, 이 말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지, 이 말이 사랑의 표현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안전합니다. 침묵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침묵은 관계를 지킵니다. 80년을 살아온 제가 당신께 간절히 권합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말이 아닌 침묵으로, 가르침이 아닌 경청으로, 간섭이 아닌 존중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80살이 되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나이 들면 저무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노을은 소리 없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이 들어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을 늘리며 소리 없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전화할 때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고 끊으십시오. 손주를 만났을 때 잔소리 대신 그저 안아주기만 하십시오. 가족 모임에서 먼저 말하지 말고 마지막에 한마디만 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년을 바꿀 것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침묵이 늘어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경청이 시작되면 사랑이 깊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노을이 고요하면서도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